그래서 그 두 개를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성남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 핫한 거네요. 핫한 데를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나는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돈을 좀 모아서 핫한 데를 가면은 리스크가 덜해요. 그런데 꼭 이상한 물건 사놓고서 돈 못 번대. 난 솔직히 이거는 좀 화나. 이상한 물건 찾아와요. 누가 하여튼 저기 뭐 인천에 어디 있고 뭐 인천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천 재개발이 사실 되게 힘들어. 근데 이런 이제 막 구역들을 막 이렇게 얘기해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소액 투자를 해서 돈이 있는 만큼 연결을 했대. 내가 뭐라고 부른 줄 알아? 왜 사셨어요? 이랬어. 지금 막 동의서를 받고 있대. 그 동의서 언제 다 받는데요? 이런 물건 사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죠. 바람이 갑자기 부는데. 그리고 뭔가 여기에 사업성을 어느 정도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좀 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게 과연 남편감인지 아닌지, 과연 내 밥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사람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물건도 그 눈을 보려면 좀 구역을 많이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그거를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임장 다닐 때 난 안타까운 분들이 가서 밥 먹고 와 그냥. 이 소풍 갔냐고. 임장에 왜 소풍을 가? 그거를 내가 진짜 살 것처럼 하는 거야. 임장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내 돈이 저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초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임장을 해야지 가서 막 모여갖고 막 사진 찍고 막 소풍 가서 그런 임장하지 마요. 그러니까 전투적인 임장을 해야 돼요. 전투적으로 내가 해보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관여도가 너무 높잖아. 그러니까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집중해서 요걸 보고 아니야. 근데 내가 꼭 그걸 사라 말아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샀다가 묶이면 피눈물 나거든. 피눈물만 나? 진짜 자지러지지. 그렇죠. 부부싸움 나지. 그러니까 그만큼 관여도 높게 공부를 하라는 거야. 가서 진짜 실제적으로 내가 여기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다 보면 어느 정도 운이 생겨요. 그리고 재개발은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 아줌마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 돼. 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안에 수많은 진실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반대한다던가 아니면 뭐 추진위원장이 뭐가 뭐 엮여 있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썰이. 그러면 그 지역들을 좀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되죠. 어떤 분들이 자꾸 나보고 5, 60대 아줌마 마인드래. 나랑 대화하면 60대 아줌마랑 대화하는 것 같아. 제가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공인중개사 다니다 그렇게 된 거야. 사실은 지금도 저기 있는 상가를 팔고 사실 서울로 진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상가는 뭐예요? 성남에 이제 상가가 상가주택이 있는데 그거를 팔고 지금 더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 되게 크지. 그런데 이게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 나오면 가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가능한 구역 지정이 되기 전 물건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물건들 위주로 많이 보죠. 리스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초기 재개발. 그쵸. 사실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내가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물건들을 사세요 라고 하지만 나는 사업시행 인가의 물건을 잘 안 사죠. 오히려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그 전에 좀 들어가죠. 왜냐면 이게 조합 설립 인가나 시공사 선정만 딱 되면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입주까지 가더라도 맥스로 먹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작아. 그것도 작다고요? 나 더 벌고 싶어. 조금 더 내가 분석을 잘 하고 공부하고 내가 확신 있게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2, 3억 정도 아낄 수 있잖아. 아니 2, 3억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근데 내가 그때 조금 일찍 들어가면 그 자금이 덜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는데 기자님은 조금 선진입을 해서 입지를 올리고 선진입을 하네. 그죠? 입지의 가치를 훨씬 더 올리지. 근데 이상한 물건은 선진입을 하면 안 되지. 보통은 뭐 관리처분 인가 전후라든지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맞아요. 강의나 이런 네, 데서 그쵸.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강의할 때는 일반인 분들의 대상에 눈높이에 맞춘다면 저도 여기서 지금 세미나 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관처 이후에 들어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관처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안정적이죠. 이미 그 사업이 엎어질 확률이 없어요, 거의. 아시잖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제 지인이야, 대표님하고. 그러면 내가 사업시행 인가에 이후에 들어가라고 얘기 안 하지. 그 전에 들어가야 돼. 안정적이야. 이거 돈을 좀 아껴야 돼. 왜냐면 내가 그 이후에 들어가면 최소 2, 3억은 더 줘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 2, 3억으로 딴 데 투자해야지. 뭐 그런 관점인 거죠. 주민공람 있을 때. 주민공람 있을 땐 괜찮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주민공람 할 때
물건이 많이 없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구역 지정되기 전에 그 물건을 잡는다고 하면 괜찮죠. 사실 주민 공람하고 구역 지정되기 전까지 꽤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기간에 타이밍을 잡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재개발도 스타일이 다 있어요. 맞아요. 예, 다 각자 이렇게 하는 스타일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요새 이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뭐 신통기획 모아주택 쫓아다니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좀 초기 민간 재개발. 민간 재개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그쵸. 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갭 투자도 왜 다 지역 고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재개발도 다 달라서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이 맞는 스타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를 안 해봤어. 내가 공부도 안 했어. 그럼 본인의 스타일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 내가 나를 알아야 뭔가 내가 투자의 방식을 정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남들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고 저기 사래 그럼 가서 사. 근데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지.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뭐 흔들려 중간에. 가다가 맞는 걸까요? 아닌 건가요? 어떤 분이 자꾸 커피 먹지. 이거 샀는데 맞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렇게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는 거 왜 사냐 그래. 차라리 사지 말아라. 현금 갖고 있어라.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하고 들어가야 그거를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산 구역을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냥 버텨. 그냥 넘겨. 누가 또 싸운대. 싸움 났구나. 뭐 비대위가 온대. 와라 이거야. 왜냐면 나는 이 입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에는 입지적인 조건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큰 그림을 가져가니까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네. 그럼요. 그 정도는 가지고 내 돈 투자해야 되잖아요. 내 소중한 돈인데 얼마나 벌기 힘들어요. 재개발은 이 분위기에 조금 많이 휩쓸리지 하죠. 않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고 그리고 또 문제였던 게 작년에는 막 바람이 불었어. 그러니까 막 안 될 구역도 바람이 부는 거야. 아시잖아. 안 돼. 저기가 되겠어. 지금 여긴 종상향을 해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인데 바람이 불어서 된대. 왜 되냐고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된대. 왜 된다고 생각하니? 물어봤어. 한번 주위 사람이 된다고 했대. 그래서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 그래 나는. 근데 꼭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말을 잘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조언을 잘 안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만 나의 생각은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왜 투자를 하냐 이거야. 물려보면 피눈물 나요. 그거 진짜 팔지도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 보면 미치거든. 그래서 본인이 그 정도의 확신 그리고 나는 입지적인 거는 앞으로 무조건 승리한다고 봐요. 그래서 입지는 꼭 확인해야 되고 근데 그 입지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죠. 사업성. 과연 이게 했을 때 사업이 잘 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시에서 좀 적극적인지 봐야 돼. 주민들이 좀 잘 합산이 돼도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해도 시에서 이게 승인을 안 해주면은 집행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하고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두세 개가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상승장에서는 왜냐면 내 집에 가격이 막 오르잖아. 너무 신나잖아. 그래서 막 동의서 막 제출하고 막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하락기에서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열심히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싸우기 시작해. 진짜 많이 싸워. 단톡방에 불이 나. 왜 싸우지? 모르겠어요. 무슨 희한해. 이렇게 잘 가고 있거든요. 사업이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분란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막 갑자기 뭐 구역에 추가 편입을 해야겠느니 막 이런 얘기부터 아니 잘 가고 있는 사업에 왜 추가 편입을 해? 그리고 또 막 이제 정비업체가 붙으면 꼬득이잖아.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솔깃하기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사공이 많더라고. 하락장에서는. 근데 흔들리진 않아. 왜냐면 얘는 그래도 사업을 했을 때 적어도 내가 손해보진 않겠구나.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요건이 있잖아요. 그 뭐 노후도라던가 이런 거가 충족이 돼 있으니까 언젠간 되겠지라고 해. 근데 그 언젠가라는 게 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후도도 충족이 안 됐어. 얘는 지금 안 돼. 근데 그게 된다고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나 왜 투자하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자기가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대.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대. 그래서 이게 이제 곧 될 거래. 그래서 내가 주소가 어딘데요? 찍어볼게요. 그래서 찍어봤어. 근데 일반 아파트야. 근데 재건축이 된대. 근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30년이잖아요. 근데 아직 15년밖에 안 됐어. 그냥 기축이네. 일반 기축. 그냥 구축 아파트야. 근데 재건축 아파트래. 그래서 내가 재건축 아파트라고 어디서 들었냐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들었대. 아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30년이라는 공부도 안 하고 이걸 투자하는 게 내 돈을 여기다가 몇 억씩 박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진 않아요. 참 본인이 본인 걸 투자를 하면서 그 정도 공부와 관여도도 없이 투자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유튜브에서 뭔가 말 번지르르하게 하고 뭔가 될 것 같이 얘기하고 뭔가 노후도고 뭐고 뭐 용적률 뭐 다 충족되는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냥 막 그냥 하는 건데 저 사람이 왠지 바른 말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가서 덥석덥석 사는 거죠. 꼭 이런 거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럴 때는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욕심이 있는 거지.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잘못된 구역을 선택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꼭 물려. 내가 너무 안타까우는 거야.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그 직장인에서 엔잡러가 돼서 수익을 뭐 5배, 6배 이상 버는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노하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원동력을 일으켜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절박하게 열심히 한다면 누구든지 다주택자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동생한테 그냥 편안하게 차 한잔 한다 이런 생각으로 동생에게 내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까 뭐 이런 마음. 동생한테 어떻게 하지? 어이 어이.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맞아요. 광고 찍을 때는 그 일만 하니까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오피스텔부터 해가지고 네. 저는 그게 기억에 남네요. 거의 뭐 한 500만 원 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까지 왔다. 네. 근 한 15년 네. 정도만에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게 정말 놀랍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기자님보다 좀 나이가 어린 연배이신 분들은 이제 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는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뭐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을 수 있겠구나. 또 투자를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